왜 이렇게 음식이 많은 거야?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야? 지긋지긋해. 버리고 갈 거야. 버리는 게 음식인지 아니면 며느리 성희 씨의 마음인지. 성희 씨는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정성으로 싸주신 명절 음식을 버리려고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이야기방에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도준 씨와 아내 성희 씨는 추석을 맞아 천안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희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시댁 방문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배려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벌써 톨게이트네. 금방 도착할 것 같다. 도준 씨가 말했습니다. 응, 그러네. 성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천안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대문 앞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성희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왔다. 오느라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성혜 씨가 말했습니다. 뭘 고생이야? 우리 아들 며느리 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성희 씨는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조금만 그릇이 비면 또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희야, 이것도 먹어봐. 네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감사해요. 하지만 성희 씨의 마음 한편에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맙기는 했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뭔가를 챙겨주려 하시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시어머니께서는 혼잣말을 하시며 여러 통의 음식을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김치, 젓갈,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갔습니다. 성희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싸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서울 가서 잘 먹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성희 씨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음식을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 도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가져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야지. 이것 말고도 또 챙길 게 있나?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음식 봉지 하나에 작은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용돈과 정성스럽게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희 씨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다 됐다. 조심해서 가거라. 차에 음식을 실을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희 씨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별말을. 운전 조심하고 잘 들어가거라. 시어머니께서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준 씨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성희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 도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그러자. 휴게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분주해 보였습니다. 나 화장실 다녀올게. 도준 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응, 갔다 와. 성희 씨는 혼자 차에 남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희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다 가져가서 언제 다 먹을지, 냉장고에 들어갈 공간은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많은 음식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그 정성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식 봉지 몇 개를 들고 휴게소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희 씨는 봉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도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뭐 좀 사올까? 아니, 그냥 가자. 성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성희 씨는 자신이 방금 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부담이 줄었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챙겨주셨네. 도준 씨가 말했습니다. 응, 그러게. 성희 씨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희 씨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음식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좀 쉬자. 도준 씨가 말했습니다. 응, 피곤하다. 성희 씨도 동감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성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희야, 잘 도착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소식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성희 씨는 시어머니의 걱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음식은 잘 가져왔지? 네, 감사해요. 음식 말고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망설이시는 듯 했습니다. 네, 내가 음식 봉지 하나에 작은 봉투를 넣어뒀거든. 성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요? 응. 용돈하고 편지를 넣어뒀는데. 혹시 못 봤니? 그 순간 성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휴게소에서 버린 봉지 중에 봉투와 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 그게. 성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야.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성희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건강하라고 써놨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희 씨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네, 감사해요. 가까스로 대답을 했지만 성희 씨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쉬어. 내일부터 또 출근하려면 고생이겠다. 네,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성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도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 들어왔냐고. 성희 씨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성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용돈하고 편지를 넣어뒀는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말이야. 항상 건강하라고 써놨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을까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편지에 적으시고 용돈까지 준비하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이 성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음식 좀 나눠줄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응, 그럴까? 성희 씨는 성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음식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 어머니가 엄청 많이 주신 것 같았는데. 도준 씨의 말에 성희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냥 생각보다 적었나 봐. 그래, 어머니가 평소보다 적게 주셨나? 응, 아마도. 도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럼 다녀올게. 응, 다녀와. 혼자 남은 성희 씨는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편지 속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성희 씨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더해졌습니다. 성희야, 요새 어떠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음식은 다 먹었고? 네,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희 씨는 친구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랑 어때? 우리 시어머니? 그냥 그래. 가끔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럽다는 게 뭐 너무 챙겨주려고 하실 때 고마운데 가끔은 좀. 친구의 말에 성희 씨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고마운 거잖아. 그렇지.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친구의 말이 성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신을 위해 주셨습니다.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물어보시고 몸이 아프면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관심을 부담으로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성희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었고 도준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도준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주신 음식 말이야. 응, 사실은 내가 일부를 버렸어. 도준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휴게소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 성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안에 편지와 용돈을 넣어두셨대. 도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준 씨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부담스럽고 귀찮았어.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 봤어? 이제서야 생각하게 됐어. 정말 후회돼. 도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래야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도준 씨의 말에 성희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도준 씨가 성희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함께 가서 사과드리자. 정말? 응.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도준 씨의 말에 성희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음 주말 부부는 다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가던 곳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성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내가 뭐 해줄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며느리를 챙기려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시어머니께서는 성희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좋은 소식이니? 아니요. 사과드릴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조금 굳어졌습니다. 성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왜?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을 제가 일부를 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버렸다고? 네. 휴게소에서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성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안에 편지와 용돈을 넣어두셨다고 하셔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성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니?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부담스럽고 내가 너한테 부담이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희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운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니? 아니요. 항상 건강하라고 썼어. 우리 며느리가 서울에서 힘들 텐데 몸 조심하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성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가끔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넣은 거야. 어머니, 내가 너무 참견했나 보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성희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 죄송해요. 그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사실 나도 어려웠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서. 어머니, 너무 챙겨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고, 안 챙겨주면 또 섭섭해할까봐 걱정되고. 성희 씨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시어머니께서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좋네. 네, 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어머니. 도준 씨도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화해한 것 같네. 도준아, 너도 고마워. 성희가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모료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해라. 음식 준비할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성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딱 필요한 만큼만. 감사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성희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희 씨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성희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어. 이미 다 준비했어.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희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성희 씨는 시어머니를 많이 도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네.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원래 잘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때도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시되 예전보다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번에는 성혜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 안에 편지도 넣어뒀어. 나중에 천천히 읽어봐. 네, 꼭 읽을게요. 용돈도 조금 넣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써.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성희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희 씨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성희야, 항상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힘들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편지를 읽으며 성희 씨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편지 읽어봐. 도준 씨도 신호 대기 중에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따뜻하시다. 우리 어머니. 그러게. 내가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고마워. 그때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줘서. 뭘? 당연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정리하면서 성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성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자.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편지 읽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성희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희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희 씨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요새 시어머니랑 어때? 정말 좋아졌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니까.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어색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 성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내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무슨 실수?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그 일로 깨닫게 됐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체적으로 뭔데? 성희 씨는 그날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 잘 됐네. 그 일로 더 가까워진 거잖아. 맞아. 때로는 실수가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성희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얼마나 큰 배움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희 씨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골라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택배를 포장하면서 성희 씨는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를 위해 항상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챙기고 싶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희야, 택배 받았어. 마음에 드세요? 고마워. 편지도 읽었어. 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컸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로 덕분이지. 그 대화를 나누며 성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만나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에는 단순히 영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된 지금 성희 씨는 시어머니의 모든 배려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 도와드릴까요? 괜찮어.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래도 가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와라. 시댁에서 보낸 명절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성희 씨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어때요? 성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네. 어머니도 좀 편히 쉬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제가 어머니께 배운 요리로 대접할게요.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늘었나?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을 버렸던 그날의 실수는 결국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희 씨는 시어머니의 모든 배려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뭐가? 그때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만약 그때 고백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그래, 잘했어.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할 거야. 알아. 당신 많이 변했어. 고마워. 성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성희 씨. 그녀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하며 성희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실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